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봉담입니다. 어제 민주주의 역사에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요. 언론사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시민언론 덧탐사 구열린공감TV 압수수색을 서초경찰서에서 대기업 압수수색 규모인 20여 명의 경찰들이 진행하여서 언론 탄압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김건희 현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 기자와 7시간 통화 당시 내용 중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라는 말을 하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제 오전 9시 정도에 시민언론 덧탐사 사무실인 남양주시 별내로 서초경찰서에서 대기업 압수수색을 할 때 출동 규모와 비슷한 20여 명의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최영민과 강진구 대표는 전날 늦은 녹화로 인하여 10시 정도 출근 예정이었고, 여성 직원분들만 출근하여 있는 상태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방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민과 강진구 대표가 빨리 사무실로 출근을 하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TV 김두일 작가의 말에 의하면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있는 내용은 주로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명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도 사례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사이버 명예훼손인데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의 신분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이 기자와 7시간 통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론사 직원이 20명이 되지 않는데 압수수색 경찰들이 20여 명 가까이 출동하였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죠. 아마 채널A 사건 때 기자들이 앞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 건지, 아니면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건지, 원래 경찰들의 역할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규모가 너무 큰 규모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과대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언론 덧탐사 유튜브 페이지에는 당시에 긴급했던 영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기자였던 허재현 기자와 연대 작가지만 현재 자녀 입시 문제로 해외에 있는 김두일 작가가 현장과 영상으로 언론 탄압에 대하여 함께 방송을 이어갔고, 진보 유튜버들도 함께 남양주 별내로 방문하여 언론 탄압 중지하라는 구호로 시민언론 덧탐사를 응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찰은 처음에 압수할 물건에, 여기 보시면 방송의 대본, 제보 관련 문건, 장부, 회의록, 수첩 등,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태블릿, PC 포함, CD 요즘 CD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여튼 CD, USB, SD카드, 외장하드, 스토리 등 정보가 되어 있는 저장 매체 및 전자정보, 그 다음에 원격지에 있는 서버, 텔레그램, 클라우드 메일 등에 저장되는 형태로 전자정보를 소지하는 경우, 접근 가능한 계정이 연동된 네트워크 기반 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및 전자정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아마 경찰에서 청구했던 압수수색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과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장 매체들은 다 뺍니다. 맞죠? 여기 뺐죠? 저장된 전자정보만 해라. 맞죠? 저장 매체 및이 아니라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즉 사무실에 가서 저장 매체를 가지고 오지 말고 안에 있는 데이터만 압수수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맞죠? 네트워크 기기를 통한 접속으로
다운로드한 전자정보, 즉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그 안에 있는, 즉 사이버 명예훼손에 사용된 데이터만 압수해 오라는 것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압수할 물건에 방송대본, 제보 관련 문건, 장부, 회의록, 수첩 등과 컴퓨터와 노트북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와 CD와 CD 이거 너무 웃기죠? 요즘에 CD를 누가 쓴다고? CD와 USB와 SD카드와 외장하드와 스토리지 등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매체 및 전자정보, 그리고 원격제에 있는 서버와 네트워크 기기 및 전자정보를 신청하였지만 다행히 법원에서 컴퓨터와 노트북과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하고 그 안에 있는 관련 전자정보, 즉 데이터만 압수할 수 있도록, 이게 포커스 같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나마 조금 중립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허용한 것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과다한 것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요 관련된 내용들을 요구했다고 해요. 양재택 모친 취재 관련 촬영 원본, 방송 중이겠죠? 방중술 관련 방송 대본 등 방송 자료, 김만배와 윤석열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 유튜브 방송 관련 내용, 건진법사도 있어요. 건진법사 관련 제보자 정보, 김건희와 양재택 관계 관련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요구했다고 하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요 부분인데, 뭐 윤석열이랑 김건희, 최은순, 건진, 양재택, 뭐 이 전상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런 키워드들은 뭐 당연히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뭐 납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국회의원 있죠? 네, 지금 대선 후보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이재명 국회의원을 주요 검색 키워드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면, 검찰들이 그 프로그램이 있는 USB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컴퓨터에 꽂은 다음에, 키워드를 치면, 그 USB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전자기기 안에 있는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랑 삭제된 데이터들을 싹 검색을 해요. 그래서 싹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만을 원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요 부분만이 아마 고소 내용이니까 요 부분만이 해당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랑 그 이재명 의원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단순히 시민언론 덧탐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시민언론 덧탐사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언론 덧탐사도 타격을 주고 더불어민주당도 타격을 주고 이재명 의원도 타격을 주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압수 시 주요 검색 키워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민언론 덧탐사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시민언론 덧탐사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의원도 같이 엮으려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수치스러운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언론사 압수수색이 1989년에 한겨레 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채널A나 이런 데는 뭐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언론 덧탐사가 한겨레 신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사 압수수색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후에 김두일 작가가 글을 올립니다. 진보 유튜버 연대 공동 성명이라는 글을 올리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정부는 탐사보도 언론 더탐사 구 열린공감TV 이하 더탐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경찰이 8월 25일 탐사보도 언론 더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석열, 김건희 두 명과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이른바 줄리 제보자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것만 봐도 더탐사에 대한 탄압이 형식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수사를 내세우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김건희의 정치보복기자 정권 위기 탈출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한다고 말한 그대로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소름 끼친다. 정권의 경찰 장악을 반대하며 경찰국 신설에 저항했던 결기는 온데간데 없이 김건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찰의 행보도 씁쓸하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어도 김건희에 대한 범죄 혐의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검경이 권력자의 심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충견이 되려고 언론사를 들쑤시고 있는 장면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오늘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탄압이며 더불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개혁적 유튜브 채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로 판단된다. 최악의 지지율에 허덕이는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대신 공안정국 조성으로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고 한다면 민심은 더욱 무섭게 일어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임기도 단축될 것이다. 더 탐사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당국은 더 탐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진보 유튜버들은 진보 언론 유튜버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2022년 8월 25일 진보 유튜버 연대, 여기에 이제 해당된 분들은 한 30곳으로 고양이 뉴스, 김두일TV, 김성수TV 성수대로, 김용민TV, 돌멩이TV, 대구의 소리, 민족위TV, 백자TV, 빨간아재, 사법정의TV, 서승만TV, 서울의 소리, 송작가TV, 시사발전소, 시사의 품격, 안원구TV, 안진걸TV, 알림미 황희두, 우희종소리TV, 약자와의 동행TV, 양희삼TV, 이송원TV, 인사이트TV, 장용진TV, 정재우TV, 정치타파TV, 진용호TV, 주권방송, 촛불전진, 허재현TV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안타깝게도 시사타파는 없죠.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26일날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 언론 탄압 규탄, 더탐사 언론 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50여 명의 의원들이 더탐사 언론 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더탐사 압수수색 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조회하였는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침묵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70여 명의 168명인가요? 하여튼 17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50명만 했다는 거예요. 50명만. 충격적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언론 탄압으로 막을 수 없다. 어제 25일 오후 시민언론 더탐사 구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강제적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탐사가 보도한 이른바 김건희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법률팀의 고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탐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이미 국민의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추진에 이은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의 두 번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발건에 대한 정당한 조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더탐사는 윤석열 선거 캠프의 고발건에 대한 경찰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더탐사 관련자들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도 제출했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자료 역시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덧탐사가 고발된 사건 자료를 유출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맞지 않다. 즉 압수수색의 명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덧탐사가 보도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와 관련된 취재원, 제보자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제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 부인에 대한 의혹과 검증을 위한 보도가 정권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동원된 것이다. 이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공인이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심층 보도, 공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증은 민주사회 언론의 고유 기능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은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앞둔 정권의 무리한 수사 개입, 비판적 언론에 대한 포갑적 강제 수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 배후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권력의 전방위적인 언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TBS에 대한 지원 중단. 지금 TBS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 서울시에서 했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서 TBS 운영 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덧탐사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에 의해 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덧탐사가 지난 대선 때 제기한 김건희 의혹뿐만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진실규명에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란 역시 국민들의 이해 수준 밖에서 결론 지어지고 있다. 관저공사 의혹과 대통령 일정 공개 등 팬클럽 문제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언론 길들이기로 덮을 수 없다. 권력이 눈엣 가시로 여기는 언론을 제압하려 할수록 의혹은 커질 것이다. TBS에 대한 재정 압박, 덧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은 또 다른 언론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같은 언론 길들이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 언론사를 문 닫게 하겠다. 김건희 여사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인가?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언론 탄압 도구로 전락한다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권력은 겸손해야 한다.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쓴소리를 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는 반대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정권은 끝내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적 교훈이다. 의원 50명은 강민정 의원, 강준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병기, 김상회, 김승원, 김용민, 김원희, 김의겸, 노웅래, 민영배, 박찬대, 백혜련, 서영교,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희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동주, 이수진이 2명 있죠. 동작구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이원옥, 이원택, 이모선, 장경태, 정필모, 조섭,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50명의 일동이라고 합니다. 참 여기 더불어민주당도 보면 이렇게 의원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뽑아줬는데 사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죠. 참 그리고 내각제나 한다는 소리나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고 세다 한들 국민의 알 권리인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예언처럼 이루어져서 더욱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요? 경찰들도 모든 수사나 압수수색을 법이라는 원칙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였으면 어땠을까요? 채널A는 기자들이 항의하니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시민언론 덧탐사는 자권 언론사라고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을 강제로 열어서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입니다.
아, 여기서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만 넣을게요. 일단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저기 안 들어갔네요. 가장 명언, 항상 명언을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명언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 하나만 넣을게요. 아, 항상 저는 녹화가 아니라 편집이 아니라 그냥 바로 넣기 때문에 네, 요거 죄송합니다. 핵심 하나가 빠져가지고, 자, 핵심 하나를 마지막 넣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거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언론사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요 말들을 언론사나 진보 쪽 유튜버나 이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권력이 강할 때 그 권력이 무서워서 나 혼자 피한다고 하면 당시에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위기가 나한테 닥쳤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요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봉담 이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